하루에도 저희 병원에 한 5명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몇 년을 참고 지내셨다가 도저히 나는 이 렌즈 그냥 빼버리고 싶다, 안 쓰고 싶다 해서 저희 병원 찾아오시거든요. 제가 여기 왜 오셨어요? 그쪽 병원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하면은 이미 폐업을 해서 갈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거든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오셔서 빼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수술을 한 지 3년 되셨는데도 아직도 이 새로운 노안 백내장 렌즈에 적응을 못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불편하세요? 하니까 자꾸 사물이 다 두세 개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나 멀리 있는 게 너무 흐릿하게 보이고 뿌옇게 보이고 뭐가 껴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눈알을 빼가지고 씻어버리고 싶다 이럴 정도로 너무 불편해서 이 렌즈 그냥 빼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뵀던 그런 분들은 대부분 2, 3년 정도는 그래도 참으셨다가 나중에 좋아지겠지 하고 비약 없는 기다림을 가지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는 렌즈를 교체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정말 일부분은 내 눈에 맞지 않는 렌즈와 도수가 들어가서 렌즈를 결국 교체해야 되는 상황도 있긴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눈을 빼고 씻어버리고 싶다 하시는 이 분은 난시가 없는 렌즈를 넣었는데 사실은 그분한테는 난시가 한 단계 정도 있었고 그게 처음에 계산이 잘 안 돼서 난시가 없는 렌즈를 넣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단초점 렌즈랑은 다르게 다초점 렌즈는 정말 도수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넣기도 힘들고 결과도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 난시를 넣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환자분 눈에 한 2, 3디옵터의 큰 난시가 아닌 1, 2디옵터의 작은 난시는 숨어있는 난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기계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기계를 잴 때마다 난시의 값과 축이 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수술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어떠한 난시 렌즈를 넣는 게 이 환자분한테 적합할지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난시 교정만 해도 휘어 보이고 흔들려 보이는 게 확 좋아지는 거를 깨닫고 라식을 저한테 받으셨는데요. 이분은 자칫하다가는 다른 병원에서 단초점으로 렌즈를 바꿀 뻔 하셨는데 다행히 난시만 살짝 교정하고도 지금 현재의 다초점 렌즈의 성능을 다 이용하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다초점 렌즈 수술하면 빛 번짐이 당연히 있다고 설명을 처음에 듣는데 보통은 3개월에서 길게는 1, 2년 안에는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빛 번짐을 전혀 못 느껴요 하시는 분들 사실은 절반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느끼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수술 전에도 있었고 오히려 수술 전이 더 심했을 때도 있었어요. 이 정도는 저는 참을만 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머지 50%인데 그런데 일부가 처음 수술했을 때 느꼈던 그 빛 번짐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1, 2년, 3년까지 전혀 줄어들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근데 빛 번짐은 원래 다초점 렌즈의 특성상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긴 빛 번짐이면 이것은 그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전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눈의 렌즈 도수가 맞지 않았을 때이고요. 두 번째는 이 렌즈 자체가 내 눈에 맞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기 눈에 맞지 않는 도수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내가 안 맞는 안경 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수술 전에 검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는 수술 전 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정말 수술 전 검사를 정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검사 중에 하나라도 잘못돼서 내 눈에 맞지 않는 도수가 들어간다. 특히나 난시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이분은 아무리 수술이 잘 되고 나한테 맞는 렌즈가 들어갔어도 계속 뿌옇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특히나 다초점 렌즈는 난시가 정말 중요하고 0.5디옵터의 오차만 있어도 굉장히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이긴 보이는데 눈에 로션을 바른 것처럼 너무 뿌옇게 보인다면 시력의 질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불편하시거든요. 난시는 각막의 난시가 대부분인데 각막의 난시를 정확하게 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난시를 재는 기계만 3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당 거의 단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재야 되는 난시 측정 기계인데요. 전 3가지를 다 재도 수술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잽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난시가 들어갔는지는 수술 후에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기계를 또 잘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어떤 경우는 30번 이상
찍게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쓰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은 기계 하나를 측정할 때 정말 잘 측정해야 돼서 10분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 3가지 검사를 하는 것만 해도 빨리 끝나도 40분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 1시간씩 걸려서 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내 눈에 평생 들어가는 렌즈의 도수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0.5 단위의 오차도 없게 재야되기 때문에 30분 1시간 갖고 평생 몇십 년이 결정되는 거라서 여기에 시간을 굉장히 좀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눈 안에 렌즈를 넣을 때 난시용 렌즈를 넣는 게 너무나도 까다롭고 중요한데요. 난시는 모든 난시가 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벡터 방향의 난시인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사실은 안 넣는 일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난시가 잘못 들어가면 그분은 나중에 난시 교정을 해도 교정 시력이 0.8 이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럴 경우에는 난시를 안 넣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다초점 렌즈는 난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딜레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 후에도 꼭 난시 검사를 다시 합니다. 가장 정확한 건 이분 수술 다음 날의 난시가 얼마 남았는지가 가장 보여주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이 환자분의 정확하게 난시축이 잘 맞았는지를 보는 검사 기계가 아이트레이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으면 환자분의 난시축과 실제 들어간 렌즈의 난시축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몇 도가 차이 나는지, 그래서 몇 도를 돌리면 다시 난시가 잘 맞아지는지까지의 여러 가지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기계가 되게 중요해서 저는 샀거든요. 근데 이 기계를 산 병원이 9개의 병원밖에 없어서 이 기계는 다초점 렌즈 수술하는 병원에서 꼭 저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난시축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애초에 내 눈에 이 렌즈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기능, 성능은 너무나도 좋은데 내 눈에 들어가면 그 성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거고 너무나도 뿌옇게 보일 때, 그때는 렌즈를 결국엔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간혹 어떤 병원은 의사가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상담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환자분의 각막 상태와 망막 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담사가 그냥 일률적으로 렌즈 가격에 대해서만 그냥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각막과 망막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능이 뛰어나고 비싼 렌즈를 넣게 되면 대참사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식 라섹을 과거에 받았던 분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각막이 매끈하지 못하고 조금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각막을 가진 환자분이 만약에 빛번짐이 심한, 성능이 너무나도 뛰어난, 성능이 뛰어날수록 빛번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렌즈를 넣었다 그러면 성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빛번짐만 굉장히 심해지게 되거든요. 이 렌즈 너무 좋고 성능도 좋아서 비싼 렌즈고 이거 넣으세요 했는데 막상 내 눈에 넣으면 단초점만도 못한 렌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각막과 망막의 검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각막의 고위수차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병원이어야 되고, 망막의 미세한 황반의 이상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검사도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은 환자의 한 명 한 명을 좀 더 자세하게 렌즈를 골라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과정을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환자분한테 권유하는 게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 평생 넣어야 될 렌즈를 선택하신다면 최소 15분 이상의 1:1 맞춤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렌즈들의 특성과 나한테 넣었을 때 단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런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안 하는 병원이다 그러면은 내 눈에 맞지 않는 렌즈를 넣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맞지 않는 렌즈를 넣고 오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여쭤보면 그냥 비싼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넣었다, 상담사가 설명을 해서 그냥 정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격으로 결정한다든지 일률적인 상담사의 설명으로 렌즈를 정한다든지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환자분이 넣을 수 있는 렌즈를 1, 2, 3, 4, 5위까지 다 결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분은 정말 한 렌즈밖에 넣을 수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정해서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 눈에 맞지 않는 렌즈가 들어간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좋은 성능을 보이는 렌즈인데 나한테는 너무 시력의 질이 좋지가 않다면 그분은 맞지 않는 렌즈를 넣은 거라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렌즈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후발성 백내장 레이저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교체가 굉장히 쉬워요. 렌즈가 3개월 이내로 교체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10년이 넘은 렌즈도 교체해 본 적이 있고, 이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한테는 어려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꼭 렌즈 교체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능이 좋은 다초점 렌즈를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젊으신 분, 30, 40대, 특히 50대까지의 백내장 환자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니까 성능이 좋은 거를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성능이 굉장히 높을수록 리스크도 훨씬 커집니다. 빛 번짐이라든지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가까운 게 잘 보이는 렌즈일수록 더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 그 리스크의 선을 조금 정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다초점 렌즈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우선은 멀리 보이는 게 선명해야 되거든요. 원거리가 굉장히 선명한 렌즈가 맞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근거리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렌즈를 추천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정적으로 원거리를 잘 보이면서도 최고의 근거리 성능을 낼 수 있는 렌즈를 환자분에게 할 수 있는 렌즈 그리고 할 수 없는 렌즈를 다 구별지어서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